날씨가 한데 미세먼지가 심해. 좋은 게 있니까 단점이 있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권을 시작해서 시험에 꼭 한 문제가 나오는 행정절차법을 거의 대부분 공부했어요. 근데 행정절차법 중에 지금 뭐야? 그 8가지 작용의 절차를 규정해 놨다 그랬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처분에 관한 절차.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신청받아 이익 주는 절차보다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불이익 처분하는 절차 중심으로 나와서 사전 통지, 그다음에 의견 청취 이거 중심으로 나온다. 그다음에 이유 제시 이런 거 위주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행정절차법에서 8가지 작용의 절차를 규정해 놨는데 이제 나머지 7가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그 교재 2권의 34쪽 보면 이제 신고에 관한 절차 있어. 그지? 근데 이 신고에 관한 절차는 저 앞쪽에 1권에서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로 신고에 대해서 공부할 때 거기랑 이제 내용이 겹쳐.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으로 나오기보다는 신고 앞부분에 신고행위 낼 때 같이 껴서 내거나 그래. 응?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쌍거리 1번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자. 자, 뭐라고 돼 있어? 국민이 예를 들어 뭐 출생 신고를 한다, 혼인 신고를 한다. 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뭐뭐 필요한지 이런 거 다 작성해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응? 뭐 그런 거야. 특별한 건 없고. 이때 이 시험에 쓰이는 게 이제 쌍가루 2번이야. 신고의 요건 및 효과.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지?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여기까지 이거 밑줄 쳐놓자. 요런 신고를 뭐라 그래? 쉽게 해서 우리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로 정해져 있어, 법이. 그래서 우리가 애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도록 의무 정해져 있지. 그죠? 네. 그래서 출생신고서 이렇게 갖다 딱 서류 작성해서 내면 신고 의무 끝. 행정기관이 뭐 신고를 뭐 받아들이네 안 받아들이네 이런 거 신경 쓰지 안 써도 돼, 그지? 딱 요 신고서 갖다 내면 끝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신고라고 배웠지? 행정기관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 그래서 요런 신고가 이제 법에 규정돼 있을게. 그러니까 첫째 줄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어느 때 신고 요건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대. 응? 첫째 끝에 각호의 요건, 그렇지? 이 각호의 요건이란 거 밑에 박스를 보니까 어떻게 돼?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그다음 뭐야? 구비 서류가 첨부돼 있고, 기타 법이 요구하는 형식상의 요건에 부합할 것, 그죠? 적합할 것. 그러면 여기 박스 안에 3가지가 다 뭐냐면 형식상의 요건만 갖춘 신고서를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첫째 끝에 다음 각호의 요건이 이제 3가지인데 그 3가지를 다 포괄하는 용어로 말하면 형식적인 요건, 응?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언제? 두 번째 줄 밑줄 접수기간에 도달하면. 접수기간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국민이 요건을 갖춘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 공무원이 뭐 신고를 받아주네 안 받아주네 그거 안 따지고 제출하면, 그래서 접수기간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고된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따지면 셋째 줄에 뭐야? 뭐는 요건이 아니야. 신고한 내용이 진실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형식상의 요건이 아니잖아. 그건 실질적인 요건이잖아. 실질적인 요건은 안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또 신고에 대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해놓은 건 우리가 이제 앞에 1권에서 사인의 공법행위 할 때 개인의 신고행위를 둘로 나누잖아.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인데, 우리 행정절차법은 딱 신고 요구만 규정해 놨으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을 해놓은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응?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만 규정. 그래서 그 얘기를 동그라미 밑에 2번에서 얘기한 거야. 응? 우리 행정절차법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응? 그래서 수리 요하는 신고는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은 항상 이거 뭐 개인이 허가 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든 뭐 지금 말하듯이 뭐 신고서를 제출하든 신고서를 일단 접수는 받아야 돼. 접수를 받아놓고 검토를 해봤더니 여기 말하는 요건 구비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거부하면 안 되고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반드시 뭐야? 보완을 요구한 뒤에 안 고쳐오면 기한 내에 고쳐오지 않으면 그때 이유를 붙여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완 요구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 응?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 제출. 그러면 지체 없이 상대방이 보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응? 보완 요구는 의무사항이죠. 보완 요구해야 됩니다. 보완 요구를 한 뒤에 동그라미 2번. 안 고쳐오면 그때 이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번은 또 여기도 되돌려 보내야 한다. 다 의무사항이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전부입니다. 행정절차법. 두 번째는 확약. 여기 새로 들어갔어. 그죠? 우리가 1권 끝쪽에서 공부해 확약. 굉장히 짧게 돼 있죠? 우리 이미 공부했었지? 확약 공부할 때. 자, 의의를 읽어보니까 법령에서 우리 상대 국민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신청을 받아 장래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 이걸 이제 확약이라고 부르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응? 근데 줄여보면 뭐 특별한 논점은 없고 보통은 이제 여기 첫째 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지. 그리고 첫째 끝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러니까 확약은 우리 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확약은 약속이잖아. 뭘 한다 안 한다 하잖아. 약속을 하려면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써 있어. 신청을 받아 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좀 중요해. 아직 이게 이제 법에 개정돼 들어간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출제가 많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의에서 핵심은 신청에 따라, 응? 신청에 따라 끝에 가면 확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응? 나한테 이거 해줄지 안 해줄지 약속해달라고 국민이 신청을 해야 행정청이 약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응? 신청에 따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미 공부했던 거 체크니까 행정기관이 약속하는 건 반드시 뭐로 해야 돼?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문서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또 뭐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이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건축허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법에 보면 시장이 건축허가 해야 하려면 소방서장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은 건축허가 해주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소방서장의 동의 절차를 먼저 동의를 받아야 돼. 그치?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소방서장이 동의 안 한다는 이유로 거부. 그러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법에서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처분인데 이럴 때는 뭘 해준다. 약속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 그죠? 뭐 상식적으로 고생하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기속력. 기속력은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1번은 너무 당연해. 약속은 원래 지켜야 되는 건 우리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겨. 그죠? 그런데 약속을 못 지킬 사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1항 어떻게 돼? 약속을 한 후에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바뀌었대? 법이 바뀌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정 변경이에요. 사정 변경.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하나. 두 번째는 뭐야? 응? 거기 두 번째, 약속한 게 모르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법한 약속이었다, 그지? 그래서 확약이 위법한 경우, 이때는 행정청은 약속한 거에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 쉽게 말하면 약속을 이행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항이 중요하고, 그러면 1항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법 바뀌거나 하여튼 중대한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약속한 것이 위법이어서 이행을 못하게 됐다, 이러면 상대방한테 이러저러해서 이행을 못하게 됐다는 걸 또 알려주라고 돼 있는 거야. 통지, 그죠? 뭐 2항은 읽고 지나가고요. 1항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간 거, 이제 공표, 위반 사실 공표 제도가 또 새로이 행정절차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의는 특별한 건 없어, 그지? 그냥 뜻 아니야.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 뭐 회사명, 위반 사실, 또 이런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무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거, 뭐 이런 것 등을 어떻게 돼? 응?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다. 이거 공표하려면 반드시 뭐에 의해야 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률에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반 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건. 자, 1번. 공표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응? 뭔가 확인을 해보래. 위반자 이름 뭐 공개하고 공표하기 전에 뭐 해야 된대? 이거 공표하면 당사자, 공표되는 자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먼저 해래. 그러니까 공표 전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이 사람이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고 뭐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래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뭐 하래? 그럼 확인을 했는데 위반 사실이 분명해. 공표를 하려고 그래. 그럼 또 공표되는 자에게 뭐 해야 돼? 여기 공표하려고 한다. 너 위반했다는 걸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하려고 한다. 미리 사전에 통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끝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원칙. 그죠?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돼. 그런데 박스 안에 세 가지. 이 경우는 의견 통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도 된다 이거야.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뭐야? 긴급. 두 번째는 성질. 그죠? 성질상 공표를 의견 채취가 현저히 곤란, 그죠? 명백히 불필요할 때. 세 번째는 뭐야? 포기, 그죠? 당사가 나 의견 제출 안 할래요 이러면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사전 통지니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다 안 줘도 되는 거 세 가지 있네. 그러면 뭐 사망은 그냥 읽고 지나 그러면 의견 제출 사전 통지를 했어, 그죠? 공표할 거야, 당신 위반 사실 공표할 거야 이랬더니 통지 갔더니 상대방의 의견을 제출했대, 그죠? 근데 상대방이 의견 제출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 문서로 작성해서 의견 제출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 다 허용되네요. 서면, 말, 뭐 메일 같은, 그죠? 정보통신망, 이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의견 제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위반한 사람 이름 공표하는 건 무슨 방식으로 하는데? 행정기관은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거나 또는 우리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간 신문 같은 데는 안 내네요.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 공보. 또 반복 얘기지만 관보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고, 그죠? 공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죠.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신문 또는 하여튼 국가나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죠? 거기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일간 신문 같은 데는 안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식도 가능하네요. 딱 그 방식만 허용하는 건 아니네.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니까. 그 다음에 5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청은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을 해놨거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 했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다 주고 이제 근데 참작해줄 게 별로 없어서 공표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의무를 이행했다거나, 그죠? 또 뭐 있어요? 관련된 의무를 이행했다거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했다든지 이러면 공표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만 들으면 전 국민이 아는 연예인. 근데 의료보험 의료보험료를 납부를 안 했대. 몇 년치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공표 대상자가 됐어. 그래갖고 여기까지 온 거지. 여기 공표할 거다. 사전 통지하고 하니까 제가닥 갖다 냈대. 그러니까 이제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켰지. 그지? 갖다 납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게 공표되면 연예계 생활 한동안 영원히 못할 수도 있고 한동안 못할 수도 있지. 국민들부터 지탄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효과가 있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공표에서 공표를 했는데 공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걸 위반해서 영업정지 몇 개월 받았다 이런 사실도 공표했는데 그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었다고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 공표한 내용을 정정하는 거죠. 정정. 그죠? 공표한 내용을 정정하여 그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애초에 공표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애초에 공표했던 기간 이상으로 공표를 해야 된다. 그지? 다만 당사자가 됐어요. 또 공표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정정했다는 거 공표를 원하지 않으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핵심 단어가 정정해서 공표하래. 공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지거나, 그지? 핵심이 그거다. 공표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지거나 그러면 정정해서 공표해라. 그래서 정정한 내용을 공표할 때는 어떻게 돼? 애초에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렸으면 혹시 정정한 내용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보에다 게재했으면 정정 내용도 관보에다 올리고, 그죠? 같은 방법으로 하되 애초에 공표했던 기간보다 많이 기간을 더 길게 공표해. 그 이상, 그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아직까지 시험에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2022년도에 개정이 됐을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절차가 규정돼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이익형량하고, 그지? 계획과 관련된 공익, 사익, 그죠? 대립하는 공익과 사익, 또 충돌하는 사익 간에도 정당하게 이익형량이라 행정계획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그죠? 근데 또 전제 조건이 모든 행정계획 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첫째 줄에 계획 중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계획에 한해서, 그죠? 모든 행정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계획, 요거를 수립, 변경, 폐지할 때는 이익형량을 꼭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확약, 위반 사실 공표, 행정계획, 요게 이제 과거에보다 세 가지가 추가된 거고, 그 밑에 입법 내고 보자.
행정상 입법 예고는 뭐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드는 거 있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만들 때, 그죠?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에 보면 이거 동그라미 1번도 문제 냈어요. 거기 밑줄 제정할 때만이 아니라 개정할 때도 폐지할 때도, 응? 이걸 다 입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제정, 개정, 폐지. 그거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국민한테 미리 예고하래 사전에, 그죠? 그 이유는 뭐겠어? 법을 만들거나 폐지하려고 할 때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참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이 동그라미 1번, 2번은 예외. 다음에 5가지 경우는 예고를 안 할 수 있대. 예고 안 할 수 있는 사유 5가지 키워드 골라볼까요? 뭐야? 1번은 긴급할 때지? 응? 1호 긴급할 때. 2호는 요게 있어서 잘났는데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데 뭘 위한 거야? 상위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내용을 정할 때, 그지? 요거 밑줄. 상위법 단순히 집행하는 내용을 정한다면은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건 없다는 뜻이야. 상위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 그냥 현실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 같은 거 정해놓는 거니까 굳이 예고를 안 해도 된다. 응? 세 번째는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법 때, 이건 상식적이다, 그렇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이것도 상식적. 그냥 이 문구만 살짝 바꾸는 거야. 법을 개정한다고는 하는데 좀 옛날에 일반 국민들이 잘 쉽게 알 수 없는 어떤 한자 용어로 무슨 단어가 법에 써 있었는데 좀 쉬운 용어로 바꾼다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 그 국어라는 단어 있지. 시험 과목 국어 말고, 응? 국어 이거 뭐야? 몰라요? 또랑이 또랑. 근데 여기다 또 이런 말 또 붙였습니다. 나는 이거지. 도로 운행하다 보면 도로가에 이거 암국어 이런 뭐 편말이 있어. 그럼 이거 암국어가 뭔지 냐면 또랑인데 이게 이제 또랑 겉에서 안 보이게 뭐 이렇게 덮어놨던가 이거지. 우리가 뭐 복개천이라고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또랑이 위에서 뭐 덮어놓은 거 있잖아, 그지? 그게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야. 법에 이런 용어 쓰면, 그죠? 쉬운 용어로 바꾸는. 그러니까 법 규정의 의미 내용은 달라지는 건 없어. 다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살짝 단어를 바꿔 쓰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법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 응? 5번째는 이거 5번째 체크. 이거 원래는 예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사전에. 근데 예고를 하면 뭐가 된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지? 공공의 안전폭리,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그래서 이게 5가지 경우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데 그 중에 그동안에 시험에 자주 쓰인 걸 보면 2호하고 5호가 자주 쓰였어요. 응?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내용의 개정일 때라든지 이런 예고를 하는 게 현저히 공공의 안전복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그지? 이럴 때 2가지를 주로 많이 냈다. 그 다음에 사망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 법을 뭐 제정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행정기관이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만들 때는 다 뭐 해야 돼? 필수적인 절차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돼. 그럼 법제처라는 행정기관이 이게 다른 법, 상위법하고 어긋나게 만든 건 아닌지, 응?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법체계 검토한단 말이야, 그지? 필수적으로 거쳐야 돼. 우리 예전에 행정입법 공부할 때 대통령령 만들 때는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고 법제처 심사도 거치죠. 근데 총리령, 부령 만들 때는 법제처 심사만 거치죠. 그 차이점 옛날에 기억나죠? 어쨌든 법제처 심사는 필수적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의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에 관한 시행규칙 부령을 만들었는데 이거 국민에게 사전 예고하는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법제처에 심사 요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거 안 거치고 온 거야. 그럼 법제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2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어. 하나는
행안부에 다시 보내서 이거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고 오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제처장이 직접 국민에게 입법 예고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고 왔었는데 안 거치고 온 법안이 있다. 그러면 예고 절차를 다시 거치고 오세요 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은 이런 경우지. 국민한테 이렇게 법 개정하려고 합니다. 예고를 했다. 예고를 했는데 아이고야, 뒤에 중요한 또 사정 변경이 생겼어. 뭔가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 중요한 내용이 추가돼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입법 예고. 응? 그래서 재입법 예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행정청은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뒤에 이미 예고한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돼. 그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된다. 다만 아까 위에 있던 박스에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그러면 재입법 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런 얘기고요. 자, 그 이후에 예고하는 입법 예고의 기준 절차 이런 건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예고 방법. 자, 1번 읽어보자.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그리고 또는 그 법안의 전체 문장, 전문을 공고해야 됩니다. 응? 공고하는데 원칙적으로 뭐를 공고해야 돼? 박스 안에 보니까 자, 법령. 1호는 법령이죠. 1호는 법령이면 이거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과 법규 명령 말하는 거지. 국가가 지정하는 법령은 관복, 그다음에 법제처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법제처 시스템에 공고하고, 자치법규는 도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발행하는 시면 공보. 특별한 거 없어요. 원래 이게 그 쓰는 방법인데 뭐. 근데 이거는 박스 안에 거는 이렇고 요거는 필수로 하고, 그 박스 위에 보면 추가로 일반 신문 방송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대. 그죠? 그래서 추가로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부할 수도 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잘은 안 나왔으니까. 이 항은 좀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지? 응? 무슨 단어? 대통령령이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만드는 뭐 대표적으로 3가지 있다고 치자. 그죠? 대통령령, 총리령, 국령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 오직 대통령령만이야. 그리고 총리령, 부령은 아니라는 거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대통령령은 입법 예고를 할 때 입법 예고도 하고 국민에게 입법 예고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제출하도록 됩니다. 대통령령에 한해서. 그 다음에 사항은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 국민한테 입법 예고를 할 때 관계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에게도 이런 법 만들려고 한다. 알리래. 응? 그런 거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사항. 이 법안, 새로운 법 제정 개정한다고 국민에게 예고하는 건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거니까, 행정청은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뭐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항.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복사해달라고 국민이 요청할 수도 있다. 그죠? 복사해달라고 요청하면 따라야 된다. 그죠? 복사비는 요청한 자에게 복사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지나가세요. 자, 쌍가로 3번은 중요. 행정기관이 법 제정 개정한다고 예고할 때는 최소한 며칠 이상으로 예고하래. 국가의 법령은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40일, 20일. 꼭 숫자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1항 보세요. 자, 우리
법안을 예고하는 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1항 중요합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해. 누구든지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럼 왜 누구든지가 어떤 의미를 있느냐? 그 예고된 법안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있으면 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야. 응? 그죠? 이해관계 있는 국민의 하나지 않습니다. 응? 누구나 예를 들면 뭐 외국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응? 자, 누구든지. 그 다음에 2항은 당연한 얘기. 예고할 때 뭐 해야 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관심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알리라니 넘어가고. 또 3항은 그러면 국민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의견을 냈어. 그 법안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다르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해서 처리해야 된대. 이것도 뭐 존중해서 처리하라 그랬지 제출된 의견대로 따르라는 말은 아니죠. 존중해서 처리하되 두 번째 끝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 주라. 이건 뭐 일종의 국민에 대한 예의지. 국민이 자기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행정기관이 그걸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알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려야 된다. 응? 그래서 보통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업무를 잘하면 이렇게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이 제출한 귀한 의견은 이렇게 해서 법안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겠지, 그지? 적극 반영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이유로 반영하기가 좀 곤란하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밝혀서 통보해주면 국민은 만족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넘어갑시다. 공청회. 법안에 의견 수렴하는 방법으로 뭐 할 수 있어?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그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청회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서 공청회 하려면 뭐뭐 법안 제정 개정 관련해서 공청회 할 겁니다 하고 널리 언제까지 알려야 되지? 공청회 날짜 잡으면 14일 전까지 널리 알려야지. 그거 똑같이 공청회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우리 앞서 배웠으니까 처분할 때 그 공청회 절차 정한 거 똑같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1항만 공부하면 돼. 예고된 법원에서 공청회 열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행정 예고 보도록 합니다. 행정 예고는 아까는 행정기관이 법 제정 개정 폐지하는 거 행정 입법 예고하는 거였지. 이거는 이제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 자, 의의를 읽어봅시다. 자, 1번 원칙. 자, 첫째 줄 밑줄 정책, 제도, 계획. 그죠? 세 가지입니다. 행정기관은 무슨 정책, 제도, 계획 세 가지. 이거를 새로이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국민한테 미리 예고해야 된다. 응? 그 정책, 제도, 계획이 어떤 법으로 되는 경우는 아까 입법 예고 절차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 계획도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면 이렇게 예고 대상이죠. 행정 예고 대상이 세 가지예요. 정책, 제도, 계획.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입시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죠? 다만 동그라미 2번 네 가지 경우는 예고 안 해도 된다.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첫째 1번 긴급, 2번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계획일 때, 세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에서 관련 없는 것일 때, 네 번째 이거 예고를 하면 공개 안전봉들이 현재치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아까랑 입법 예고와 거의 흡사하죠. 자, 이것도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의의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행정청은 그 앞에 전제가 있었어. 뭐냐면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계획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을 빼버렸어요. 개정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원칙은 뭐야? 모든 정책, 제도, 계획 예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박스로 내린 거야. 그래서 국민생활과 뭐 권리 의무 일상생활 관련 없는 내용일 때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아까 입법 예고하고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죠. 자, 예고 기간 꼭 외워야 돼요. 원칙 1번 며칠 이상 예고하래? 20일 이상. 다만 동그라미 2번 긴급할 때는 단축할 수 있는데 뭐야?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대. 긴급할 때는 좀 줄여서 10일 이상이면 10일만 예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10일만. 원칙은 20일, 최소 20일 예고해야 되는데 긴급할 때는 10일. 10일 이하는 안 되죠. 아무리 단축을 해도 10일 이상으로 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읽어보자.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한 입법 예고 실시 현황과 그 결과의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 발행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국민에게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예고 방법 등 했는데 특별한 논점은 없어. 거의 시험에 안 내. 그래서 주로 그 행정예고 대상과 예외 안 할 수 있는 경우 예고 기간 여기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다 공부한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런 거 행정지도 이거 앞에서 다 행정지도 공부할 때 다 설명했으니까 내용 안 써놔요. 그냥 생략하고 앞에 보라 그러고 넘어가는데 난 그냥 다 써놨어. 그래서 의회에서는 뭐야?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작용. 원칙 뭐야? 필요 최소한도 강요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야? 안 따랐다고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되고 다 기억하죠. 지도하는 방식할 때는 세 가지 밝히고 해라. 응? 취지, 내용, 신분, 그죠? 그리고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앞에서 말한 취지, 내용, 신분을 기재한 밝힌 문서로 내줘라. 그죠? 그리고 지도를 받은 상대방 측은 의견 제출할 수 있고, 마지막 행정 지도의 내용이 수많은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지도를 할 때는 미리 그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라. 응? 있죠? 자, 뭐 읽고 지나가고 그다음 국민 참여의 확대라는 항목에 여기는 별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응? 너무 행정기관에게 노력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봐봐. 행정청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며, 응?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공표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야. 그래서 별 논점이 될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온라인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쌍가루 4번에. 거기 하나만 잠깐, 여기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온 부분이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볼까? 행정청은 국민에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 즉 온라인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1항 정도만 체크하고, 마지막 비용 부담,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 행정청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청이 뭔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 그럼 공청회 여는데 소요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 다만 아까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나 복사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원칙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이 부담하되 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 안 한다. 그죠? 그는 본인이 그냥 부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행정 절차법에는 규정이 없는 거지만 학설과 판례로 얘기되는 거. 자, 우리 행정 절차법은 무슨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만 돼 있지 절차 안 거치고 행한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이 없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약간 있다. 뭐가 있냐면 야, 중요한 건 내용 아니냐. 응? 내용에 문제 없으면 그 절차 좀 안 지켰다고 그걸 위법하다고 보지 말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응?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업자가 청소년의 술 판매한 사실이 위반 사실이 이거 분명히 존재해. 분명히 있어. 청소년에게 몇 월 며칠 술 팔았다는 게 분명히 객관적 증거로 있어. 그런데 법에서 만약에 청소년에게 술 판매하면 기속행위를 해놨어. 뭐 해냐면 허가 취소하여야 된다. 가정이야, 가정.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의무로 하도록 기속행위로 정해놨다고 치자. 그죠? 그러면 자, 행정기관이 A라는 업자에게 너 몇 월 며칠 청소년에 술 팔았기 때문에 법 몇 조에 따라 허가 취소 딱 나갔는데 근데 이거 허가 취소하려면 원칙은 뭐 해야 돼? 사전에 응? 이거 허가 취소할 거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최종 허가 취소하면서 이유 제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절차 다 빼먹었어. 그냥 막바로 평소에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 허가 취소 내보낸 거야. 그러면 그런데 상대방이 절차 안 지키고 했다고 위법 주장해. 근데 생각해보자. 야, 이거 위반한 사실이 명명백백. 응? 그럼 법에 따르면 이거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조치를 필수로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절차 안 지켰으니까 위법, 취소하고 다시 해라. 다시 해봐야 절차 제대로 다시 해봐야 바뀔 게 하나도 없고 어차피 허가 취소 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 좀 절차 좀 안 지켰다고 내용에 문제도 없는데, 응? 그걸 위법으로 보느냐? 그럼 뭐 괜히 그 비용만 더 들고 시간만 낭비되고, 그지? 효율성에서 안 좋다. 어차피 바뀔 내용이 없는 이상 절차 안 지킨 거를 위법한 사유로 다루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응?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돼? 법에서 행정청이 상대방한테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안 해도 절차 안 지키고 해도 내용만 문제 없으면 위법이 아닌 거로 보게 되면 법으로 절차를 지켜서 하라고 규정해 놓은 뜻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내용에 문제가 없고 바뀔 가능성이 내용적으로는 절차를 다시 지켜서 하도록 해도 내용적으로 바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건 취소 사유, 취소시켜야 된다. 취소해서 설령 다시 절차를 밟아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 안 지키면 위법으로 취소 사유로 다뤄야 된다는 게 우리의 통설 판례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1번의 제목이 뭐야?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여부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 그럼 여기서는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행정조치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만 안 지켰다고 그를 절차 안 지킨 것만을 위법한 사유로 할 거냐 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써놨지, 그치? 응? 그래서 근데 우리 법에 보면 이제 쌍가론 1번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공무원 징계 처분하고 뭐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이 억울하다 소청을 해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할 때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고 내린 징계 결정이나 소청 결정은 무효라고 딱 법에 명시해놨어. 이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드물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드물어요. 절차 안 거치고 하면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규정한 예가 매우 드물어. 그래서 쌍가루 1번에 꼭 알아둬 외워야 돼. 그거 뭐야? 응?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 줄에 무효.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 시험에 한 몇 번 쓰였는데 이거 취소 사유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응? 그 문제를 그래서 무효로 된다고 규정했어요. 응? 무효. 자, 공무원에게 징계나 소청 결정할 때 의견 진술기 안 주면 무효다. 근데 이게 아주 드문 예고 우리 행정절차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법은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만 하지 절차 안 거치고 한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어.
그 학설과 판례의 세계인데 이 학설상으로는 견해 대립이 있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야 내용에 문제 없으면 어차피 바뀔 가능성이 없는 이상 그를 위법한 사유로 절차만 안 거쳤으면 그 위법이라고 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내용에 문제 없고 또 다시 절차 거쳐 다시 하게 하더라도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쳐도 법이 정한 절차 안 거치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위법이라고 봐야 맞다. 이렇게 견해 대립인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후작.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건 뭐야? 네. 있죠? 동그라미 2번과 2번 1번하고 2번은 이거 부연 설명이야. 이건 이제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야. 응? 설명만 해. 자, 재량행위는 절차 안 거치고 했으니까 다시 해라. 행정기관이 상대방 의견 들어보고 다시 뭔가 그러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 조금이라도 재량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논란이 되는 건 기속행위야. 어차피 법이 정한 하나의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내용상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논란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거는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판례. 다설도 그렇지만 판례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상관 안 합니다.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구분 없이 어떻게 돼? 내용에 문제 없더라도 절차 안 거치고 하면 그것만으로 위법이다. 응? 그리고 위법도 일반적으로는 취소 사유. 응? 취소 사유로 다룬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도 또 나왔다. 예를 들어 1번. 자,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이 정한 청문 절차를 전혀 안 거치거나 거쳤다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안 지키고 영업정지 처분했다면 두 번째 줄 가사, 가령, 응? 상대방 영업정지시킬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응? 분명히 상대방은 위반이 있어요. 영업정지시킬 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절차 안 거치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뭐야? 위법으로 봐야 맞다. 응? 절차 안 거치고 즉 여기 말한 이렇게 불이익 처분하면서 청문을 거쳤어야 되는데 청문을 안 거치고 영업정지 요청한 거는 뭐야? 위법이면 취소를 면할 수가 없다 그러죠? 응? 이 문장 속에 내용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가사 영업정지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데 내용적으로는 상대가 영업 일반 사실이 분명하고 영업정지 받을 증거가 있어. 그래서 영업정지 시킨 게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법이 정한 청문 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면 그것만 위법으로 봐야 된다. 절차 안 거치고 다 같은 취지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 공부할 때 했죠? 응? 2번도 마찬가지야. 법이 정한 도시계획법 등 법이 정한 그 계획자면 국민에게 국민에게 공고하고 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위법이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도 했잖아. 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 흠결, 절차 빠뜨리고 했다면 설령 셋째 내용에 있어서 뭐야?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고 절차 다시 거치게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응? 역시 마찬가지다. 절차 안 거친 거는 위법이다. 1, 2번이 다 같은 취지입니다. 응? 그 다음에 3번 뭐야? 이거 물어보자. 청문서 도달기간. 청문하려면 상대방한테 10일 전까지 청문서 보내야 되는데 그치? 청문하겠다는 거. 늦게 7일 전에 보냈다. 근데 상대방은 영업정지 받을 위반사유 분명히 있고 응? 뭐 그런 게 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단 절차를 안 거친 거니까 위법이다. 응?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쭉 갖고 뒤에 다음 페이지 가봐. 거기 5번 끝에도 뭐라 했어? 미출치인데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내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게 뭔 뜻이야? 내용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응?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면 그건 위법이다. 취소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우리 또 공부했던 거 있다. 6번 보면 거기 첫째 끝에 공적사항. 공적사항 뭐야? 어떤 공무원이 과거에 뭐 공을 세우고 뭐 표창받고 이런 거 그지? 어떤 공무원 징계 처분 내릴 때 그 해당 공무원이 과거에 뭐 공 세운 게 있는지 이런 걸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참작을 해가지고 징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공적사항을 제시하라고 하지도 않아가지고 상대방이 공적사항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징계 결정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런 그 공적 제시장을 요구하고 그 제시하라고 해서 그걸 받아갖고 참작하게 돼 있는 게 법이 정한 절차인데, 응? 그 절차를 빠뜨리고 했다면 아무리 내용상 문제 없는 징계 처분이라도 위법이면 취소될 수밖에 없다.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7번은 뭐야? 행정기관장의 거부 처분이 재량행위래. 응?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뭔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재량인데, 근데 뭐야? 그러면 재량이라면 뭔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상대방한테 언제 회의 열린다고 통보도 안 해줘가지고 상대방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못 받았어. 응? 의견 제출할 기회도 안 줬어.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읽어보면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갖고 이 결정할 때 그 심사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마땅히 포함시킬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량권 행사가 재량권 불행사나 이제 해태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그럼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장 속에 다 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라면 위법이 된다는 건 이제 공부했지. 위법 정도는 뭐로 본다? 거의 대부분 판례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응? 무효로 본 사례도 예외로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써놨어. 자, 첫째 끝에 판례는 무효로 본 경우도 일부 있지만 취소 사유로 보는 게 대부분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면 밑에 판례 봅시다. 자, 1번의 키워드는 이거 공부했던 것도 같은데 두 번째 끝에 납세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 이게 제목입니다. 납세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누군가한테 세금 부과하면서 세금 고지서 보냈는데 고지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빠져 있다는 거야. 근데 납세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이걸 하자.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과세 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야. 자, 셋째 끝에 밑줄. 과세 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그다음에 결론.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뭐가 누락돼 가지고 고지서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됐다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인데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켜서 위법이긴 한데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다. 무효가 아니라. 응? 그 무효라고 하려면 그 앞에 뭐가 무슨 말이 돼? 응? 과세 처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된다는 말이 와야 무효라고 결론 낼 텐데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위법이긴 한데 취소 사유로 본다는 거죠. 1번. 그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3번하고 4번을 비교. 이거 공부했던 것 같아. 하자, 절차 하자 공부하면서. 자, 3번은 뭐야?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나서야 사업 승인을 내주게 돼 있는 건데 중요한 단어는 뭐죠?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안 거쳤어. 안 거쳤는데도 행정청이 사업 승인 처분 내줬다면 무효.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거는 무효. 그 다음에 이거하고 대비해서 4번.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거쳤는데 부실하게 거쳤어. 부실하게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아예 안 거친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다소 좀 부실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업 승인 처분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응? 무효로 만들지도 않으면 아예 취소 사유 있는 위법으로 보지 않아. 그냥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4번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는데 내용이 다소 부실. 끝에 가면 뭐야? 위법이 되는 거 아니다. 여기 비교 잘해야 돼요. 이거 취소 사유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딱 문제에 뜨면 이거 비교해봐. 4번은 무효다. 5번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잘 속아. 응? 5번 취소 사유도 안 된대요. 주의. 그러면 4번. 3, 4번 비교해야지. 그 다음에 3, 4번을 대주시키고 5번도 어떻게 돼? 응? 5번도 취소 사유라는 얘기지? 두 번째 끝에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빠뜨린 채 사업 승인 처분했다면 절차를 안 거친 거잖아. 안 거쳤는데 이거는 뭐야? 중대한 하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그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무효로 보는데 명백한 하자는 아니니까 중대한 하자에도 결국은 취소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죠? 대부분 절차 하자를 취소 사유로 보는 거죠. 그러나 아까 3번 같이 무효로 본 것도 있죠. 뭐 무효로 본 게 있고요. 다음에 6번, 7번 이거 뭐 다 공부했던 거고, 그지? 다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시험에 잘은 나오지 않는 거. 여기 보면 저기 뭐야? 6번, 7번, 8번, 예. 6, 7, 8은 취소 사유로 본 거죠? 다음에 여러분 그 10번은 다음 페이지 가봐. 10번은 뭐로 공부하냐면 자, 다음 저기 뭐야? 44쪽에서 맨 위에 자,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하기에 앞서 과세 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 예고, 세금 부과할 거라고 예고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 전 자기한테 세금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세금 부과가 위법이다, 적법이다 이거 심사 신청할 수 있거든. 과세 전 적부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세금 부과를 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뭐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데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무효. 조심. 응? 무효. 그러니까 줄이면 두 번째 끝에 뭐야? 과세 전 적부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이거 뭐하고 약간 비교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누군가를 검사가 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 얘 구속해달라. 응? 구속해서 재판받을 수 구속시켜놓고 재판받을 그러니까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하잖아. 그럼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그 판사가 뭐해? 그 당사자 불러갖고 구속시키는 게 바람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심사하는 걸 우리가 영장 실시 심사한다 그러잖아. 그게 언론에 많이 나오지. 그래갖고 구속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서 구속시키는 영장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세금 부과할 거라고 예고 통지서가 나갔을 때 상대방은 그런 제도가 있나 봐. 그지? 그래서 세금 부과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하려는 것이 적법인지 이거 심사해달라고 한번 그 세금 부과 되기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나 봐. 근데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과세 전 적부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 처분한 거 그랬다면 그건 위법인데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응?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 또 공부한 거 하자치유에서 두 가지 논점 나왔습니다. 자, 절차 안 거치고 한 거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라면 행정기관이 빠뜨린 절차를 빨리 보완하면 처음부터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죠?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돼? 상대방이 절차 안 거치기 위해서 위법입니다. 응? 취소해달라. 이거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쟁송 제기하기 전까지 해죠. 그래서 거기 거기도 이제 학설상 논란을 소개해놨어요. 1항, 2항.
근데 1항을 보면 1항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 밑줄 치지 마. 하자 치유를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학자들 중에 야, 절차라는 거는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국민한테 뭔가 불이익 조치하기 전에 이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함으로써 그 행정기관이 좀 더 상대방 얘기도 듣고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절차를 안 거치고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 떡 해놓고서는 절차 안 거쳤다고 문제가 되니까 그래? 그러면 너 그러면 너 의견 제시해봐. 그럼 형식적으로 그냥 의견 듣는 척하고 그래 놓고서는 이거 애초부터 하자 없는 처분으로 다룬다? 그거는 원래 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한 취지하고 뭔 얘기가 된다. 응? 그냥 그 요식행위처럼 그지? 제대로 그냥 사후에 그냥 거치는 모양새만 취할 뿐이지 않느냐. 응? 그리고 행정기관은 지가 이미 해놓은 조치가 있으니까 그걸 사후적으로 정당화시키기 노력할지 절차를 뭐 나중에 거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절차 규정을 둔 취지하고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절차는 나중에 뭐 거친다고 해서 그 절차 안 거친 행위 치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일리도 있어요. 그죠? 응? 네. 그거에 1번에서 소개한 거예요. 응?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뭐 하자의 치유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잖아. 하자의 치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랬어? 법치행정의 원칙상 하자의 치유니 전환이라는 건 원칙은 인정 안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응? 쓸데없는 행위 반복되는 걸 피하고 그죠? 그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 이미 기억나죠? 예외적 치유를 허용함. 판례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며 다만 치유가 인정되려면 행정기관이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는 시점은 쟁송 제기 이전까지 보완해야만 한다. 그래서 2번 이미 공부한 거 기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1번 청문서 도달 기간 제대로 안 지킨 거 날짜는 안 지켰지만 그죠? 상대방이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고 청문 날짜에 와서 충분히 자기 변명기를 부여받았다면 그런 거에 하자는 취소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죠? 응?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고. 2번 판례도 또 중요하거든요. 이유 우리 불이익 처분할 때는 의견 청취 거친 다음에 최종 처분 내보내면서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죠. 이유 제시. 그래서 2번 뭐 갖고 기억할까? 자, 면허 취소하는데 근거와 위반 사실 적시를 빠뜨렸대. 근거와 위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건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거. 왜 면허 취소하는지 법적 근거와 위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자기가 왜 면허 취소받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해야 될 거를 스스로 해야 될 거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치유될 수 없대. 자, 상대방이 피처분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자기가 면허 취소 왜 받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치유될 수 없다. 또 2번 세금 부과하면서 세금고지서에 기재할 사항 빠뜨리고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여기서 마지막 줄에 자진 납부했다 문제 안 삼고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는 이유로 애초에 고지서 빠뜨리고 기재사항 빠뜨리고 세금 부과 조치 위법이 치유될 수 없다. 2항은 자진 납부 치유 인정 안 했다. 또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이유 빠뜨리고 면허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얘는 뭐 때문에 면허 취소받는지 이유를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다. 치유될 수 없다. 2개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3번은 치유를 인정했는데 이유 제시 안 한 거. 근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야? 상대방한테 세금 고지서 최종 고지서 보낼 때는 빠뜨린 거. 왜 세금 부과하는지 근거와 이유 빠뜨렸어. 근데 그 앞서 세금 부과 처분서 보내기 전에 상대방한테 뭔가 또 보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충분히 다 기재되어 있어서 상대방은 자기가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로 세금 부과 받는지 다 알 수 있어가지고 이거에 승복 못한다면 뭐의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하면 될지 다 불편이 없도록 돼 있었다면, 그지? 그랬다면
그 최종 세금 부과하는 데는 좀 기재사항이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된 거로 인정.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 이제 45쪽에서 수색돼 납세 의무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음. 이 단어.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유 제시에 그 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상대방이 이런 이유로 나한테 불이익 처분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납득이 안 된다면 또 그걸 곧 문제 삼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하는 건데 편의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응? 너 충분히 그거 불편이 없게 됐다면, 그렇지? 그러면 하치유 인정한 사례 다 시험에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은 자 취소 판결의 기성. 법원이 이 행정처분은 절차를 안 지켜서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했대. 그럼 판결의 골자는 뭐야? 내용에 문제 있다는 말은 아니고 절차를 안 지켜서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 그럼 행정처분 어떻게 하면 돼? 전과 똑같은 내용의 조치를 다시 해도 문제는 없어. 법원이 요구한 절차 위반을 시정만 하면 돼.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 다시 결정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전과 똑같은 내용의 결정이 나왔더라도 그건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라는 거지. 판결대로 한 거야. 판결이 야 얘한테 뭐 이유로 영업정지한 거 위법이다. 영업정지가 위법이란 영업정지 시킨 게 잘못이라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은 못 내리지. 그럼 판결이 어긋나요. 근데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 내린 거는 문제는 없는데 절차를 안 거치고 해서 위법이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 다시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 내려도 판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고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거지. 그럼 판례를 봅시다. 그래서 자 첫째 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세금 부과 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났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뭐에 위법이 있어서 취소 판결 내려졌대? 형식이나 절차. 그럼 법원이 지적한 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셋째 줄 행정처분 어떻게 돼? 법원이 지적한 형식이나 절차의 위법 사유를 뭐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세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부과 처분은 이미 취소된 예전에 하자 있는 처분하고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야. 그죠? 그 얘기가 그 끝에 얘기야. 이 보완해서 다시 한 새 처분은 이미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다. 응?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의 내용과 똑같은 거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이 넘게 하네요. 자, 그래서 행정절차법 마무리했고 절차 관련돼서 자, 이제 주제는 정보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자, 이거는 쉬는 시간 가지고 시작합시다.